입니다, 여러분들. 재고자산. 깜짝이야. 재고 35페이지예요. 34페이지 되기 때문에. 자, 재고자산은요. 실기에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두 개. 딱 두 개. 나머지는 다 말문제 또는 계산 문제 그쪽이 이론 쪽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기에 나오는 건 제가 여긴 실기 잘 나옵니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알죠? 자, 일단 보시죠. 자, 재고자산인데, 자, 재고자산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고자산이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인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은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게 원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그러니까 현대차로 따지면 구리, 알루미늄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라는 거 완성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 안 된 걸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제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제자입니다. 저도 모른다라는 한자 못 씁니다, 여러분들. 있을 제자 쓰고요. 그 다음에 공자는 우리가 공정이라고 해요. 공정. 혹시 공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을 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공정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알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선 공정 뭐 이렇게 불러요. 수선 공정, 수선. 아니면 전력 공정, 막 공정, 성형 공정 막 이렇게. 그래서 제공품 거쳐서 제품 갑니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건 정교하게 배우는 건 상품이고요. 제조기업은 원가회계라는 곳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요. 다른 동네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일단 재고자산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파트에서는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주로 상품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상품의 취득원가. 우리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자산될 금액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라는 논리 쓴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 더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애가 하나 보여요. 곧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는 취득원가를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라고 했죠. 근데 실제 우리가 배우시는 게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다른 동네에서의 취득원가 왜 더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기준 문구 이해하셔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한 상태나 의도한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준의 정의예요. 참 말 어렵죠. 그렇죠? 나중에 이 문구가 되게 소중한 문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유형자산 동네에서요. 그렇죠?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게 위반이잖아요. 의도한 상태나 장소에 이르렀다. 그럼 이르렀으면 이제 그 이후의 지출은 비용인 거예요. 자산될 금액을 의도한 상태나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 되잖아요. 거꾸로 하면 이르게까지 했고 그 다음 이후의 지출은 비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취득 이후의 지출은 원칙으로 비용이에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 배로 오죠, 배. 그죠? 근데 배가 불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수입할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화재보험.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수입할 때 화재보험료를 낸 거예요. 알죠? 그러면 화재보험료라는 지출을 해야지만 그 상품이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화재보험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안 내도 되지. 불타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니까 그 보험료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상품에 얹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랬다가 이제 내가 우리 회사에 그 상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 중. 보관하는데 보관하는데 불탈 수 있잖아요. 불탈 수 있어가지고 화재 보험료를 매달 낸 겁니다. 그러면 걔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품 우리 회사 취득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개념이겠지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좀 역설적이죠 많이. 사례 들자면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대표적으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여러분들 우리가 운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상품이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운반비는 내가 해당 물건을 사올 때 운반비 지출하면 자산 처리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되세요? 빨리 회계적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회계적 관점으로. 알죠? 회사 입장에서 운반비를 지출해야지만 그 상품이 우리께 되죠. 해당 자산이. 그죠? 그래서 취득 과정, 이게 핵심은 취득 과정이에요. 취득 과정. 알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얘는 사는 과정이고 자산을 팔 때 운반비 쓸 수도 있죠. 네, 그때 여기서 판매자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럼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판매할 때 별도로 비용 적는 건 주된 영업 활동에서 팔았을 때만 적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말씀드렸죠. 처분하는 거. 그죠? 다른 자산 처분하면 그냥 받은 것을 떨어버려. 그냥 퉁쳐요, 퉁.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운반비를 지출하면 그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운반비라는 개정 과목으로요. 왜일까요?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벌기 위해서 쓴다. 그게 뭐였어요? 비용은 수익이 잡힐 때 같이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 질문. 판매자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판매자가요. 상품을 1원에 팔았대. 1원. 100만 원짜리를 1원에 팔았대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원.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판매하면 수익은 무조건 있으면 1원에 팔더라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적으라라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취득하는 건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싸게 사면 수익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싸게 사서 팔아야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뭔가 싸게 샀어. 근데 잃어버렸어. 끝나는 거잖아요. 팔아야 항상 이득인 거예요. 조심. 그래서 취득 과정이라는 건 구매 과정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 안 잡는 거예요. 회계 대원칙.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팔리면 그때 비용 잡는 거고 수익이 있으니까.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냅니다. 진짜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됐습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풀어보죠. 이거는 뭐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어디 있냐면 323 바로 있네요. 323페이지 교재. 교재 323. 회사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323페이지에 5번입니다. 5번. 323페이지 5번.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회사 바꾸지 마시고. 10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말로 바로 떠들게 그냥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5번 보시면 자, 보이시죠? 매입 운임 원재료를 사오는 과정에서 운반비 지출한 운임이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원재료를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운반비를 지출해야 원재료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 잡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말로 해도 되죠, 여러분들? 차변의 원재료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냈던 게 요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설명. 뭐냐면 관세 있죠, 관세.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해당 자산이 우리 회사 소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관이 뭘까? 통관.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통관한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관세를 걷는 곳이 세관이거든요, 여러분들. 관세청.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분이 세관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컨테이너 벨 타고 오잖아요. 그게 통과할 때 수수료 부담을 해야 이 절차,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우리 회사 소유게 되는 거죠. 해당 자산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관세랑 통관 수수료도 해당 자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 이제 아까 뭐 머시기 여기 있죠. 이거 뭐 머시기 매입 애누리 갑자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뭔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근데 실기에서 중요성은 잘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있긴 하지만. 자, 보시죠. 자, 제목이 매출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해보죠. 무슨 말인지 설명 좀. 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여기서는 상품으로 할게요. 자, 상품을 내가 판 거예요. 백화점에서 고객한테 옷을 팔았어요. 옷이 상품이 되겠죠, 백화점은요. 자, 옷을 팔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옷이 뜯어진 거예요, 올이 뜯어졌어요. 그래서 고객이 빡쳤어. 빡쳤는데 그날 하필이면 고객이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다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본인은 이제 열받으면 쇼핑하는 버릇이 있어. 고객이 그냥 해서 아이씨 옷이라도 사러 가자 해서 옷 샀는데 옷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빡침의 정도가 심하겠죠. 가뜩 그냥 기분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게 반품이야. 짜증나. 이 백화점 안 올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매출 환입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해석하면 이거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 자. 예.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매출이면 매출은 우리 매매할 때 매자가 살매도 있고 팔매도 있죠. 매출이면 당연히 팔았다는 뜻이에요. 팔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야죠. 팔아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환자는 우리가 환승할 때 환자입니다. 다시 탑승하는 게 환승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판매에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어. 반품 들어온 거예요, 반품 들어온 거. 반품 들어온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자,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 중에 하자는 당연히 여러분 결함이죠. 방금 제가 사례를 들은 올 뜯어진 거. 발견돼서 물품을, 반품을 받는 거죠.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얘를 매출 환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옷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어치 팔았대, 그냥. 팔았는데 30만 원만큼의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백화점의 매출은 70만 원이지 100만 원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회사는 이 계정 과목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백화점 사장님이 내가 옷 판 사람이에요. 100만 원어치 옷 팔았는데 30만 원 반품 들어왔어요. 사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옷 얼마 정도 팔았나요? 7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사장님이 very good. 그래서 간 거예요. 내가 뒤에서 그러죠. 30만 원 반품 들어왔는데 바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경영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매출의 질이 중요하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100만 원에 옷을 팔았는데 30만 원어치 반품됐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빼는 건 나중에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보고할 때는 요딴 계정 모르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 그들한테 보고할 때만. 알죠? 근데 경영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 쓰라는 거야. 반품 30만 원치 들어왔어요 라고 별도 쓰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야지만 경영자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팔았길래, 그러니까 구입부서 쪼개야죠. 뭐냐면 어떻게 사셨길래 올이 뜯어져 있는 것도 몰랐어. 이렇게 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70만 원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차감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나. 그렇죠? 근데 회사는 이 계정법 알고 이거 회계를 배웠으니까 장부를 적지. 그죠?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장부 적는 거나 그러니까 이거 써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번에는 고객이 아까 올 뜯어졌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격을 한 거예요. 중요한 면접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 올이 뜯어져 있는 겁니다. 기분은 나쁜데 갑자기 그죠? 내가 원했던 곳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올이 좀 뜯어졌는데 이제 좀 얼굴이 살짝은 찌그러져 있겠지만, 맞죠? 빡침이 2번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좋았다가 살짝 빡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격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반품 시켜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30만 원어치만큼 내가 가격을 깎았대요. 100만 원 중에서. 걔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결함 때문에 깎는 거 있죠. 그걸 깎는 걸 애누리 한다라고 해요. 애누리 한다. 알죠? 근데 매출자는 애누리를 당하는 게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당한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요. 되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자,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 중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값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매출 애누리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출 애누리 당연히 매출액에서 까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설명 생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할인. 자, 이거 할인은 뭐냐면 우리나라든 어디든 기업들은 외상거래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맞죠? 당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외상거래를 한다라는 건 떼일 염려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늦게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을 유혹해야 돼요. 그 유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단 채무를 일찍 갚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하려면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혹시라도 빨리 외상값을 지불하신다면 몇 퍼센트, 한 2% 깎아드릴게요. 2% 에게라고 하지 마시고 기업들은 억씩 거래하죠, 억씩. 맞죠? 2%는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 우리가 할인한다라고 해요. 회계 쪽에서. 매출자 입장에서 외상값을 상대방이 조기에 갚아가지고 가격을 깎아주는 거 우리가 매출 할인해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왜 이런 계정 과목 쓰는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계를 끊을 때에는 회사 입장이니까 분계를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 계정 과목 반드시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매출을 퉁쳐버리면 큰일 나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계산 문제도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위 세 개는 그냥 매출액에서 까시면 되고 분계 끊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계산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주용이니까 이때 퉁쳐가지고 매출 그냥 70만 원이에요 라고 보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기고 쉴게요. 또 기출문제 있으니까. 맞아요. 자, 보실게요. 보시면. 자, 여기. 자, 사례. 자, 지금은 5월 12일이란 뜻이지 5월 12일 날 외상 매출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5월 12일에 지금은 이렇게. 왜냐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자, 보시면 지금 5월 12일. 자, 외상 매출하였던 제품 중에서 일부 파손이 발견이 됐답니다. 파손이 발견돼서
외상대금 중 5만 원이 외상대금 중 5만 원? 제품 중 5만 원이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다. 제품 중 5만 원이 반품되었대요. 이게 좀 맞겠죠? 외상대금 중 5만 원이 반품되었대고 한국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쓴 거고 죄송해요. 언어 등급 좀 낮아요. 해주시고 제품 중 5만 원이 반품됐대요. 그러면 계정과목은 뭐 쓸까요? 응? 매출, 환입 그렇죠, 그죠? 여기 매출했던 제품의 파손, 결함 때문에 반품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매출 팔아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다 라고 해서 매출 환입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당초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몰라도. 그럼 이거 5만 원 반품됐으면 외상값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 5만 원 줄여야 돼요. 더 이상 5만 원의 채권을 못 받는 거니까. 알죠? 그러면 5만 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줄이는 건 감소니까 대변.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오늘까지. 대변에 5만 원 외상 매출 까요. 자, 그리고 매출 환입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그대로.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성격이 뭐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매출.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에서 차감하면 수익은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에서 차감하면 차변, 그렇죠. 그래서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 환입 적히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차변인 건 이해되시겠죠? 왜 차변인지? 물론 빵꾸 나는 곳에 적으면 완벽해요. 요 채권 먼저 까고요. 근데 우리 실제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검색하지 미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매출 환입이라고 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떠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함 때문에 반품되거나 애누리 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둘이 같이 써요. 이렇게 써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란에 어떤 매출을 빼는 놈이냐라고 적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 문제 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제품 매출 가면 요 405번 거시면 되는 거고 줄 거니까. 아셨죠? 깜짝이야. 그래서 지금은 제품을 당초에 제품 매출 잡았었겠죠. 당초에. 외상으로 팔았어도 인도했으니까 잡아요. 회계는. 그래서 제품 매출에서 까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 방금 했던 제품 매출 그 건단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시고 쉴게요. 어디 있냐면 306페이지예요. 306. 306페이지. 306페이지. 306페이지에 2번이 2번. 2번 문제. 306페이지 2번 문제. 잘 내는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306페이지 2번 풀어보실게요.
보이시라고 했죠. 네. 잘하시는데. 여기 12월 30일 적으셨어요. 문제 2번 유형인데 날짜. 이건 이걸 날짜 적어야죠. 2번 요거. 9월 30일. 네. 아, 지금 아직 입력 안 하신 거구나. 네. 아, 그죠. 아. 근데 아, 맞다. 회사 안 불러드렸죠? 1053번이에요. 1053번. 회사 105회차에 1053번. 아, 맞아. 아이고, 야, 깜빡했다. 1053입니다. 1053. 아니면 105회라고 치세요. 105회. 105회라고 쳐도 뜰 거예요, 아마. 여기 기출문제 보면 요런 데 있을 때 105회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변경하셔요. 여기 요 메뉴에서. 그래서 105라고 치면 여기 105회라고 기출 105에도 있죠.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왜요? 괜찮아. 삭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일진에 들어가 있어. 아, 괜찮아요. 이거 삭제요? 삭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다 삭제할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유사명하고 달라서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다르면 안 되죠. 근데 다르면 한층기계사는 아니죠. 아니. 예, 맞아요. 이 거래처 맞습니다. 창창기계 산업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내가 문제 읽어보시면 다른 회사 이 회사는. 그냥 여기가. 네. 창창기계 산업은 내가 제품 판매한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판매한 회사. 자, 알아보시죠. 아이고, 제가 회사를 안 불러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날짜는 9월 30일이고요. 그럼 여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죠. 일단 회수니까 외상 매출금을 깝니다. 그럼 대변에 까면 되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하고 채권이니까 거래처는 창창기계 산업에 대한 외상 매출금 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돼서 할인해 준 거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 아까 수익 대변에서 까는 거니까 차변에 매출 할인이 아마 여러분들 406번이 제품 매출을 빼는 매출 할인일 거예요. 되세요? 406번? 그리고 나머지가 970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